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가 있는 신안군 하이도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주요 수종은 육지에 사는 보기 힘든 하귤나무인데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인동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항에서 100길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신안군 하이도. 연잎옷이란 섬 이름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로 유명한 곳입니다. 최근 전라남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생가는 김 전 대통령이 하이보통학교를 다니다 목포로 이사하기 전까지 성장했던 곳. 대통령의 서거 이후 추모관이 건립되고 공원이 조성돼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리는 인권과 평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황량한 들판으로 여겨지던 생가 주변이 최근 숲으로 뒤덮였습니다. 숲은 생가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 가로수처럼 이어집니다. 숲의 주요 수종은 하귤. 늦봄에 꽃을 피운 뒤 한겨울을 이겨내면 초여름인 4월에서 6월에 수확하는 품종입니다. 겨울을 견디는 인동이라는 고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하는 나무로 선택됐습니다. 유일하게 겨울을 낳는 열매인 하귤을 식재해서 얘가 인동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하귤나무를 주 테마로 해서 식재하였습니다. 4년 전부터 남북 평화와 민주화에 헌신한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사업이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화의 탄생 등 3가지 주제로 사업비 197억 원이 투입된 사업은 현재 후광 평화의 광장, 기억의 숲길, 큰바위 얼굴 오션뷰 등이 완료됐습니다. 생가만 있을 때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숲도 조성되고 뮤지엄도 이렇게 생긴다 해가지고 너무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모습을 드러낸 한반도 평화의 숲. 내년 대한민국 정치 역사 아카이브홀이 개관하면 인동의 섬 하이도는 세계 평화와 인권의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한때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공공 앱을 만들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만들고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 사라지는 것들이 많았는데 광주시가 만든 공공 앱도 10년 사이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항쟁지 금남로입니다. 5.18 스마트 투어 앱을 켜서 보니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장면이 금남로에 겹쳐 보입니다. 증강현실 기능입니다. 5.18 자료 영상이나 설명글 등도 있습니다. 이 같은 5.18 사적지 29곳을 소개하도록 한 앱을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만 2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은 앱을 다운받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앱이 만들어진 후 최근까지 다운로드 횟수는 600여 건으로 5.18 사적지를 안내하는 5월길 방문자 센터의 방문객 수와 비교하면 1.4% 수준에 그칩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10년 동안 15억 원을 들여서 자체 앱 15개를 개발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자치구 앱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광주 서구의 주차 앱 사업은 약 5억 원을 들여 시작했지만 누적 이용자 수는 1,500명에 그치는 등 최근 10년간 만든 자치구 앱 13개 역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2017년 전후로 지자체에 앱 만들기 열풍이 불었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고민 없이 쉽게 만든 데다 활성화 대책도 미흡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 약간 무분별하게 개발된 건 사실이고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예산 타산성이나 아니면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 관련 부서라든가 전체적인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앱 개발비 외에도 연간 유지 비용이 개발비의 약 10% 규모로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행정력까지 투입되는 만큼 한번 해볼까 식이 아닌 시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촘촘하고 치밀한 앱 운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양에서는 지역 주택조합 이중 계약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중 계약서 의혹 정황이 담긴 새로운 문서들이 발견되는가 하면 조합장의 업무 추진비 관련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중계약서 의혹이 제기된 광양 지역주택조합의 2020년 6월 창립총회 회의록입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업무대행비의 5%를 입주 준공인하고 입주 예정일이 발표되는 날 가져가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계약서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때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간의 2차, 3차 계약서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분양 한 세대당 업무대행비 2천만 원을 추가하고 지급 시기도 앞당겨버린 계약서를 조합은 모르게 만들었다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하기 전에 이제 임용계약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날짜를 보면 제가 추측하기로 일주일도 안 돼요. 바뀐 게. 논란이 확산하자 업무대행사는 취재진에게 직접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변경된 계약서는 이사회 의결을 받았고 조합 사무실에도 비치돼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자문에 따르면 업무 대행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지난 보도 이후 지주택 조합장의 업무 추진비도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사우나 등 업무와 상관없는 곳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조합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부분은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님이 이게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나오면 저한테 그렇게 주면 내가 그 반납한다 했습니다. 이 밖에 지주택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에서 88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비 세금 계산서 미발행 등 문제가 제기돼 국세청에도 관련 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일본 관련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논평을 내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차장의 발언에 대해 잘못한 사람이 피해를 끼친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지 왜 피해국이 가해국의 마음을 얻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라인 야후 사태에도 입을 닫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손들어준 것도 일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냐며 상대가 들어주지 않으면 요구조차 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식 외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파행적인 재정 집행으로 인해 재정 절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정 수입은 작년 상반기보다 3천억 원 줄어든 반면 지출은 같은 기간 20조 3천억 원 증가해 103조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한국은행에서 빌린 차입금 규모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안 의원은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는데도 정부는 상속세 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부자 감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남대가 예비 수험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이색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호남대는 어제 예비 수험생과 가족들을 캠퍼스로 초청해 40개 학과별로 진로 탐색과 실습 기자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저녁에는 치킨과 콜라를 마시며 퀴즈풀이와 불꽃놀이를 즐기는 파티를 열어 무더위에 지친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동생을 잃고 추모 행사를 열다가 옥고를 치른 정수만 전 5.18 유족 회장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 전 회장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1980년 5.18 당시 동생을 잃은 뒤 이듬해 망월동 옛 5.18 묘지에서 추모제를 열다 경찰에 연행돼 구타를 당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신안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고인 황모 씨의 유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은 적법 절차 없이 황 씨를 살해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4,80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50년 10월 인천 상륙작전 이후 신안 지역을 장악한 군과 경찰은 고시 등 병풍도 주민 19명을 좌익으로 몰아 총살했습니다. 전남 지역에 30도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축과 어류 폐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